책 왜 읽어?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나요 근데? 네, 엄청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방금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방금 왜 그런 얘기 아까도 하셨잖아요. 넘어가고 싶었어요. 막 자꾸 그 다음 얘기가 막 생각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결말을 보면서 막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잠자리에 들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막 상상을 펼쳤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상상의 과정 속에서 혹시 어떤 다른 작품들이나 다른 결말을 가진 어떤 작품들이 혹시 떠오르신 거는 없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코너 이름. 이 책 어디선가? 역시 역시 제가 한 거는 그쵸. 잘 생각이 나네요. 네, 화면을 보면서 아련한 표정 짓기로 이 책 했잖아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네. 네.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도 이제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거 책 읽으시는 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네. 이 안에 음. 이미 이제 이 작가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네. 떠올린 책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읽다 보면은 뭐 이런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게 뭐 그런 걸 잘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 글을 쓴 작가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고민이 많았구나. 맞아. 우쭈쭈 해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민의 흔적인데 일단 그 책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단연코 이제 뭐 제목과도 관련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맞습니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로미오와 거의 줄리엣. 존의 대사가 거의 네, 맞아요. 셰익스피어 왜냐면 그 존이란 인물 자체가 그 책에 이렇게 막 푹 빠져가지고 거의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존이 아마도 인문학 정신 자체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 때마다 얘기를 하고 좀 재밌었던 장면은 그 여기 나오는 그 총통도 그걸 다 알고 알고 있잖아요. 있죠. 네. 이 작품에서는 하여튼 셰익스피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반가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사가 막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대비적인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하고 이제 여러 파트가 막 생각나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아마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1984라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고 결말 처리라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지만 1984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 가끔은 그 두 책이 좀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그 책도 생각이 났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이제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레비스트로스라고 이제 인류학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문명과 야만도 워낙에 이분법적인 이야기라서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경계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게 뒤집어진 개념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들도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자신의 그런 억눌린 무의식에서는 프로이드가 또 생각이 났었고 실제로 심리학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무슨 과학 토마스 쪽이어서 헉슬리라고 생물학하고 심리학을 주로 네.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프로이드라던가 아니면 실존주의 뭐 계열의 어떤 아까 그 끝 결말이 찝찝했다는 그 느낌이 역시 인간은 그렇게 힘들게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 생각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인간의 존재, 실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1984 생각이 많이 났고 사실 보니까 1984랑 이 멋진 신세계를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제 그 둘 중에서 사실 정답에 더 가까운 현대 사회에 더 가까운 예견을 한 사람은 올덕 헉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왜냐면은 사실은 1984 같은 경우에는 뭐죠?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이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왜 그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 같은 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이름이 앵겔스였잖아요. 아, 그랬나? 그리고 버나드도 성이 버나드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였죠. 근데 맞아요. 버나드 마르크스인데 자기가 이제 늦어가지고 내가 제일 늦었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두 명이 더 늦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앵겔스였거든요. 앵겔스죠.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 당시 이게 어쨌든 32년도 작품이고 1984 같은 경우에는 49년도 아마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뭐 공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창 이제 생겨나거나 혹은 무르익었을 당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1984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그 지배자
나와서 전체주의를 이제 강제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위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오히려 보면은 계급이 나뉘어져 있지만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오히려 위의 계급, 알파 계급에 대해서는 쟤네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안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알파 계급 같은 경우에는 간마 걔네들이 입은 초록색 옷 좀 봐 막 이러면서 막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그 만족하면서 살아가게끔 애초부터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럼요. 예,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더 무섭고 더 이렇게 권력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1984를 떠올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떠올랐던 게 이 아까 전에 잠깐 이제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지만 토마스 헉슬리랑 비슷한 이제 시기를 살았었고 굉장히 또 영향을 줬다고도 알려져 있는 H.G. 웰스라고 하는 그 SF 작가 있잖아요. 네네, 타임머신 작가. 좀 그게 또 떠오르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그 미래가 처음에 왜 엘로이 나오는 그 장면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뭐 미래가 되게 자연이 풍요로워지는 뭐 그런 세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오르기도 했고 한편 이제 뭐 조금 약간 무거운 책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가타카. 유전자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자면은 유전자 조작에 따라 딱 계급이 이렇게 나뉘어진 어떤 세계에서 역시 근데 또 그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때 이더노크의 그 젊은 시절의 그 얼굴은 정말 반하신 건가요? 반하죠. 그 영화는 굉장히 고전이죠. 정말. 꼭 정말.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봐도 후지지 않을 것 같아요. 후지다니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났던 게 요건 또 액션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들어봤는데 전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하셨군요. 이게 거의 근데 액션 영화로만 머릿속에 많이 이제 각인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조금 그 설정 자체가 이 멋진 신세계에 얼마나 닮아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소마랑 비슷한 또 약이 나와요. 예. 그게 그 신경안정제, 그 미국에서 먹는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이름의 어떤 약이 나오는데 그 약이 감정을 못 갖게 만드는 약이에요. 거의 비슷하군요. 거의 여기서도 비슷해요. 이제 술이나 마약의 역할을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의 어떤 고뇌나 비판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서. 근데 소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강력한 성격이 있는 게 외면적으로 늙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자면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이퀄리브리엄의 그 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에 의존해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반발, 저항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게 인간의 그렇다면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던져주면서 동시에 버나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가 이거는 근데 아마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메이크된 작품인데 웨스트월드라고 혹시 제가 미드를 많이 안 봐요. 그게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작품에서 이 주제의식이 굉장히 멋있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대장님과 제가 말한 이런 작품들도 두루 같이 살펴보시면은 아마 한 계절은 넉넉히 그 주제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아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창의력이 막 이렇게 샘솟는 분들이라면은 뭐 하나 막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그러니까 막 이 주제 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막 샘솟지 않을까. 이야기 뭐 소설 한 편 나오죠. 그러니까요. 제가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소설 같은 걸 깨적깨적 이제 썼는데 그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남자 선배인데. 왜 강조하시죠? 여자 선배라고 할까? 아니. 전 그런 그런 사람이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는 거의 의미가 이제 뭐로 이제 받아들여지실지 몰라서 이제 너무 제 이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이 잘 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막 그 선배한테 지금 요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막 떠들었어요. 네. 막 떠들었는데 근데 그 선배가 느낌 이상한데? 한창을 이제 듣더니 되게 또 친절한 선배였거든요. 듣더니 그래 되게 내 이름을 봐. 그래서 주부야.
너의 아이디어가 참 네. 재밌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멋진 신세계라는 책 아니? 그래서 그 책 한번 읽어봐. 되게 자극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읽어봤는데 세상에나 똑같은 거야. 내용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읽고 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1932년에 나보다 심지어 더 아이디어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한참 멀었구나. 통찰력을 많이 키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니죠. 그만큼 영국이 대작가를 흉내를 냈다는 게 영광으로 아셔야죠. 되게 좀 거만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지금 지금 제가 듣다 또- 보니 약간 제가 좀 또 이상한데요? 거만했네요. 네. 아니 대학생 때 그 정도 통찰력이면 거의 뭐 인류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제가요? 꽤 끌었다는 거죠. 전 대학 때 그러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네, 따지고 훌륭하신 보면 네, 분이네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네요. 부끄러워하다니 자랑스러워하셔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거만을 떨었네요. 네. 자랑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또 풍성한 얘기 네. 한번 나눠봤고요. 네. 이제 우리 본격적인 마지막. 네,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긴 가네요. 가죠.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전 한 가지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털주부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나 안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뭘 말씀? 5개나 찾아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은 네. 발표를 막 어디 직접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던지고 한번 던지시면 제가 봤나요? 던지면 받아요. 네네. 저는 그럼 던져보시죠.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난 거는 네. 아까 전에 이거는 조금 두 번째 꼭지와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한데요. 세 번째 꼭지 시작할 때도 그런 거 해야죠. 뭐 해야 되죠? 코너 이름. 맞다. 자, 세 번째 꼭지. 그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세 번째 꼭지 그래서 두 번째 코너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의 어떤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인류에게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이렇게 딱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무슨 사건이 있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지, 막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왜 인상이 깊었냐면 디스토피아 소설에 공통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망각했어요. 과거를 망각했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각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색을 들려주면서 막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가 보통 시작이 그렇죠. 되는 거죠. 또 1984가 또 생각나군요. 그렇죠. 기록자가 맞습니다. 남아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그런 역사를 망각하는 거, 우리의 어떤 누적된 어떤 그 기록과 발전의 어떤 그 역사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잊게 되는 순간에 사실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시작되는구나. 맞아요. 라는 잡아야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역사 교육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하게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인식이 기본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했는데 두 번째 또 떠오른 게 뭐냐면 버나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요런 거예요. 83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다시 자신은 이질적이며 고독하다는 의식을 갖게 했다. 경멸당하고 있다는 만성적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친구를 피하게 했으며 아랫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열등의식에서 오는 위험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버나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네. 맨 위에 있는 83쪽에. 근데 버나드가 알파 계급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양할 때 약간 뭐가 잘못돼가지고 좀 왜소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 사실은 넣었어요. 왜 버나드가 이러한 이 이야기의 균열을 만들어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이런 부당함,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고가 가능할 때 세계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피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보통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균열이 있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균열은 결국에는 어떤 이런 뭔가 완벽하지 않다. 혹은 뭔가 더 나은 방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게 아닐까.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물론 버나드는 근데 끝까지 못 갔죠. 왜냐면은 약간 생각보다 좀 흐지부지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캐릭터 그렇죠. 중에 처음에는 주인공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뒤로 가면은 존의 어떤 그 인기에 빌붙어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었었던 것들을 오히려 채우면서 그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누리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균열을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서 채우는 것에 실패하고 그 세계에 동화되어 버리는, 어떻게 보자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거는 왜 문학인가 하는 거였어요. 왜 셰익스피어인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영국적인 정말 소설이잖아요. 그런 영국인에게 있어서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랄까, 가장 영어를 풍성하게 만든 사람,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바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현대도 그런가 끊임없이 각색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학은 태생적으로 불온한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또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많은 이제 구절 같은 것들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저 읽으면서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구절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네. 표현 자체도 굉장히 네. 예스러운 영어 표현이 많으니까. 네. 이 지금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원서를 잠깐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너를 의미할 때도 이렇게 thee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되는 표현들도 많고 해서 다 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 캐릭터는 왜 나온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어떤 인간적인 사유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계급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왜 그렇다면 다 알파 플러스 계급처럼 만들 수 있는데 왜 계급을 막 입실론까지 나누느냐.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에 따라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구 청소부터 시작해서 되게 관리자 계급까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게 하는 일의 위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수구 일을 하는 거는 낮은 계급, 관리를 하는 건 높은 계급.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근데 그게 그냥 말뿐일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귀천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멋진 신세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라는 생각 중에 사실 이게 뭐 답은 아니지만 그 수많은 떠올린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걸 돌파해야 된다. 계급의 귀천이라고 하는 걸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사실은 인간다운 삶의 출발선에 놓이게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지만 그 계급에 대한 어떤 위계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은 작가 자신도 이거는 누구도 사실은 트집 잡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당연히 직업에는 그런 하찮은 직업이 있고 훌륭한 직업이 있지라고 하는 거는 굳이 논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동의 위계는 과연 사라질 수 있는 걸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자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나누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그런 그 노동의 위계를 이렇게 나눈 것이 합의됐다고 전제한 거잖아요. 이 저자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합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합의라고 하는 건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합의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문제지 않아요? 이거 문제지 않아요? 그거 별론데요? 코너 이름이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어야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장님이. 네네.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에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네. 저한테 의견을 안 물어서 제가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시면 끼어들 됩니다.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 제가 너무 네. 또 제가 지금 최대한 기억해서 여기서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제 기억력이 약해. 생각나요. 또 투머치 토커의 또 이게 단점이죠. 너무 쉴 새 없이 떠들죠. 네, 제가. 너무 막 급하게 가서 제가 되게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한 부분도 있고 좀 생각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니까 좋은데 아까 그 버나드 말씀하실 때, 네네. 그래서 이제 버나드도 저도 뜻밖의 캐릭터여서 여기서 그러면은 좀 깨어있는 자는 이제 존, 야만인 즉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사람들. 존 말고 여기에 저는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맞아요. 헬름홀츠.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적은데 아쉽지 않던가요? 네, 아쉬워요. 그쵸? 좀 왜 이렇게 분량이 적지?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그의 서사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글도 여기서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 있게 좀 보기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이 작품에서 엄청나게 잘 쓰는데 4장 정도의 그런 대화가 나와요. 헬름홀츠랑 이제 버나드가 조금 친하잖아요. 약간의 그 어떤 사회 룰에서 이렇게 건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친한데 이때 둘이 대화를 할 때 본인은 글을 잘 쓰지만 뭔가 이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못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언어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디스토피아 소설에 또 언어의 이야기가 역사와 함께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어휘라는 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엑스레이와 같이 사람들을 관통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너무 진짜 멋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처음에 첫 번째 꼭지에서 이 책은 엑스레이다 이렇게 하려다가 건방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후회되네. 반응이 좋을 줄 알았으면 할 거야. 건방져도 될 뻔했는데. 할 걸. 아쉽다. 그래서 약간 책은 도끼다 같은 프란츠 카프카의 문장도 떠오르면서. 맞아.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또. 그렇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엑스레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허한 이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헬름홀츠가 마지막에도 어디론가 왜 무스타파가 얘기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전체주의 사회를 떠나기로 하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스타파 몬드하고 존하고 마지막에 대화를 한참 나누잖아요. 거기가 좀 이제 그거 약간 정말 인용 많이 되죠. 대단하죠. 좀 지루한 감도 있어요. 소설에서는 약간 좀 지루한 결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거기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존이 이 무스타파 몬드한테 왜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이 안 나올까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런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오셀로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인데요. 오셀로와 비슷하면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것일지라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절대 오셀로와 비슷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는 이런 어떤 인문학의 단계를 넘어가고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사회를 갔을 때는 이런 작품이 나와도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이 말이 너무 와닿으면서 지금 이런 언어를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상황이 그나마 좋은 시대인가? 이제 그렇지 않은 시대, 아무도 언어를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문학 작품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제일 그래도 종합적으로 남는 말은 마지막 17장쯤에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이고 심지어 지난주에 어떤 애한테 이 말 했거든요. 그래서 저 소름 끼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데 불편한 거를 그냥 막연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게 이런 깊은 뜻이 있어. 그렇게 생각이 그게 자만 아닌가요? 내가 불편한 게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게 있었나? 막 이러면서 나도 몰랐던 통찰. 네, 저를 되게 되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데 좀 불편한 사회여야 되나 그럼? 그럼요. 저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역시 제일 여운했나. 저도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왜 그 벌레 충자를 붙여가지고 비하하는 용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볼지 안다. 나는 진지충이고 설명충이고 나는 프로 불편러야. 근데 나는 그런 내가 좋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 늘 주변 사람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왜? 좀 편합니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건가? 제가 생각해볼게요. 네. 불편한 걸 즐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남이 불편한 걸 즐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네. 자연스럽게 카메라 체인지 되니까 우리 마무리. 제 카메라 꺼졌네요. 잠깐.
그래서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디스토피아로 나가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함과 편함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고민하지 않거나 성찰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왜 이 책은 뭐다라고 설명할 때 멋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더 이상 포기한 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멋짐이란 이런 거야. 안정이 최고야. 효율이 최고야. 감각적 쾌락이 최고야. 라고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위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에다가 이거 불편해, 이거 싫어라고 구멍을 낼 수 있어야 그러한 세계가 세워져서 우리를 짓누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너무 행복과 불행, 뭐 안정과 불안정을 어쨌든 이분법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들었다면 정말로 성공인 거고 그럼요. 그게 그만큼 지금까지 성공해 왔으니까 이 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2020년에도 이렇게 네, 고전이죠. 그렇죠. 털주부와 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럼요. 첫 번째 그렇죠. 책으로.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고 아마 보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최근에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주변에 많이 하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집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너무 이제 짜증내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너그러워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도 방송 처음이니까요. 잘했어요. 네,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네. 모쪼록 즐거운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제 남은 거 아시죠? 네.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낼지 고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약간 성시경처럼 끝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을 못 냈잖아요. 아니면 라디오스타처럼 끝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어렵네요. 네. 이게- 그럼 근데 약간 킬러 멘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킬러 멘트라는 예, 약간 이렇게 딱 욕심이죠. 끝이다라고 하는 이게 아유. 방송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그런 알려주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제가 약간 정리벽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가 봐요. 마무리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그래서 뭐- 잘 자요 같은 느낌. 잘 자요. 지금 주무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 그러니까 진짜 재우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대충 오늘 한번 얘기하면서 그쵸. 네, 결정을 이 방송에서 해보자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용감하게.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네. 이쯤에서 드는 어떤 마무리 멘트가 혹시 탁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직접 이제 대면하는 게 힘들어진 이 시기에 약간 요 멘트 요 멘트. 바로 뭐냐? 책으로 만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나요? 약간 근데 저도 또 만나요. 약간 이런 거 생각해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서도 우리는 책으로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얼마든지 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오늘 언급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 너무 많은 사람 만났더니 피곤하네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조금 더 덧붙여서 발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죠. 한번 그렇게 끝내볼까요? 그래요. 책으로 만나요. 그럼 한번 네. 끝내봅시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도 책으로 만나요. 만나요. 와.